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오후 여수 웅천동 해안가의 건설 현장에서 흙막이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사 현장에 바닷물이 다량 흘러들어오면서 인근 건물까지 붕괴 위험이 높아졌는데요. 밤새 집안 침하 등의 추가 피해는 없었고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어제 5m 높이의 흙막이 벽이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된 전남 여수 웅천동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사고 후 3시간도 안 돼 공사장은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에서야 바닷물 유입이 멈췄고 집안 침하 등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레미콘 60대와 덤프트럭 100대가 동원돼 토사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메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위험한 상황, 2차 붕괴가 될 상황은 물이 차 있고 되메기를 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고 주변 보행자와 차량 접근이 통제됐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받은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소방서에서 와서 저희 그쪽에 있는 건물이 4채가 나란히 있는데 안에 지금 상주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다 대피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방만 가지고 나온 상태라. 공사 현장에는 최고 43층 4개 동 490여 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기 위한 지하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선 만조시각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압을 견디지 못해 흙막이 벽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수시와 경찰, 소방당국은 배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흙막이 벽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5일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은 대형 참사로 유가족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단 트라우마가 될까 걱정인데요.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충격에 빠진 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갔다 온 줄 알고 근데 그 다음에 제 연락해서 남 같지 않은 이들을 떠나보낸 슬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이어집니다. 친구가 거기 가서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지키는 일도 구하는 일도 해내지 못한 대형 참사의 여파로 온 사회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도 유사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온 사회가 긴 시간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집단 트라우마가 되풀이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당장 온라인상에서 이어지는 피해자들을 향한 비난이 과거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한다든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았을까. 비슷한 아픔을 겪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관계기관의 사후 대처가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모든 과정을 가장 먼저 피해자와 협의하며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가 조금씩이나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다시 또 그날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조금씩 바꿔주고 대비해주고 누군가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그런 게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참사 소식을 접한 후 우울과 상실감, 무기력증 등을 겪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 사고 재발을 막는 것과 더불어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데도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순천 달밤 야시장이 개장 1년 만에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국가정원박람회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운영 불가 통보를 받은 건데요. 상인들은 순천시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일렬로 늘어선 푸드트럭에 야시장 폐쇄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순천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밤 야시장. 그런데 야시장이 개장한 지 1년 만인 지난달 말 순천시는 상인들에게 갑작스런 운영 불가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야시장의 위치가 내년 있을 국가정원 박람회 부지에 편입됐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계약서상 푸드트럭 영업 기한이 내년 말로 예정돼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전혀 상인들하고 협의도 없고 공청회 한 번도 안 했고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를 한 거예요. 박람회를 위해서 비켜달라. 이건 상인들이 수긍하기가 힘들죠. 이제 당장 생계 대책도 없고. 특히 기반이 약한 청년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푸드트럭 운영에 뛰어들었던 29살 박성진 씨.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정원박람회라는 대목을 기대하며 버텼지만 돌아온 건 퇴고 통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적금 깬 것까지 하면은 마이너스죠. 근데도 계속 이제 여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내년 정원박람회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상인들의 반발에도 순천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야시장이 생태라는 박람회 주제와 맞지 않아 현 위치에서의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람회 추진이라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퇴거나 이전 요구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야시장을 이전할 장소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갈 만한 장소가 어디 있는가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어요. 동천변 도로 폐쇄에 이어 달밤 야시장의 갑작스런 운영 불가 통보까지 국가정원 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기존 시민들의 반발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10월 전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동향 자료를 보면 전남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10월과 비교할 때 생활 물가지수는 6.6% 올라 전국 평균 5.7%를 웃돌았습니다. 품목별로 도시가스는 9월보다 14.5%, 전기료는 5.5% 상승폭을 보였고 휘발유와 배추, 상추, 시금치 등은 하락했습니다. 요즘 고흥에서는 올해 유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고수익 과수인 유자는 다양한 가공법이 개발되면서 해외 수출은 물론 탈로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고흥 유자 석류 축제를 앞두고 올해 고흥 유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고흥 지역의 유자 재배 면적은 580헥타르. 고수익 과수인 유자는 전국 생산량의 65%가 고흥산입니다. 하지만 올해 고흥 유자 수확량은 수년 전 동해와 올 가뭄 등의 여파로 작년보다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몇 년째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묘목을 새로 심어 수종을 갱신하고 새로운 영농 기법도 서둘러 도입하는 등 효자 장목 육성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가 빈번해져서 유자도 시설 재배를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시설 재배를 365일 생과를 공급하기 위해서 장기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놨어요. 연간 8,000톤가량 생산되는 고흥 유자는 지자체와 지역 농협 등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가공 방식 개발과 판로 개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최근 새롭게 유럽 수출길을 여는 등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식품유통그룹 임원들을 초청해서 유자 축제 기간 동안에 고흥 유자와 또 다른 농산품을 연계해서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 유자는 유자청과 유자차 이외에 음식 소스와 음료 첨가제 등 식재료에 이어 오일과 비누 등의 원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 가능성도 확인되면서 소비와 판로에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제주의 감귤 농장처럼 관광까지 접목한 6차 산업화를 시도한다는 구상이 나오면서 고흥 유자는 앞으로 더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최대 규모의 영화제인 남도영화제가 내년엔 순천시에서 열립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전남영상위원회 등 영화 전문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대형 영화제를 개최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나 호남과 영남권의 영화 마니아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남도영화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개폐막식과 야외 상영 등이 박람회장 내에서 진행될 계획이어서 영화인과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해외에 홍보할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로 순천만 메신저 15명이 위촉됐습니다. 이들 순천만 메신저는 전남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필리핀과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10개 국가에서 온 외국 유학생 10명과 글로벌 경험이 많은 한국 대학생 5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소식과 체험 콘텐츠 등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앞으로 이들 유학생들과 정기 간담회를 갖고 국가 정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전통 도자기는 17세기부터 세계적인 명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초가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 도공이었고 아직도 일본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전통 도자기 마을인 사가현 아리타. 400년 전 유럽에서 유행했던 고급 도자기가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전히 한 집 건너 한 집이 도자기 공방일 정도로 도자기 마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임진왜란 당시에 끌려갔던 조선도공 이삼평이었습니다. 현재서 도자기 재료를 발견하고 조선의 도예 기술로 일본 최초의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金貝三美さんをはじめとする朝鮮の刀工さんたちのグループが有田焼を始めたグループだと考えられます。 아리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조선도공 이삼평을 도자기의 신, 도조로 부르며 그의 공적을 높이 받들고 있습니다. でここに祀られているのが、王神天皇とあと初代李三平も祀られておりますし、あと一人、鍋島藩の初代のお殿様直重様が祀られてあります。 척박한 일본 땅에 선진 도자 기술을 전수한 조선도공 이삼평. 그의 예술 혼과 집념은 전통과 현대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본 도공들의 본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 기한이 3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신고가 저조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양 지역구의 임형석 도의원은 여순 사건 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까지 피해 신고 건수는 3,400여 건으로 지난 1949년 피해자가 11,000여 명이라는 전남도의 조사 결과에 비해 매우 부진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을 위해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 홍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